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번에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저와 양영일 사장님이 생각하는 늘 마음에 품고 의심하는 정북이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헛소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깨끗한 체험자로서 우리 다 체험했잖아. 그거 한번 또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어느 시점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정북, 자국하면 안 된다는 거?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은 그 자국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북한의 정이지, 정. 정이지.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 자극한 적이 있어? 없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자극했지. 거기에 대해서 옳은 말 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인 줄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6.25 전쟁 때 여기 16개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16개 나라. 들어왔지. 연합군이. 그거 왜 들어왔겠어요?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에서 통과가 돼서 왔다는 건 유일한 국가를 대한민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북한은 중국도 중공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영어를 그렇지. 인민지원군이에요.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들어왔지. 중국인민해방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원군으로 들어왔지. 그 사람들은 직위도 없이 들어왔어요. 맞아. 견장이 없었지. 팽독해도 견장이 없었어. 견장이 없고 사령관으로 지원군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한다고야. 맞아. 이게 단순한 원리도 모르는 놈들이란 말이야. 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은 이건 분명히 그 반체제 단체이며 이 간첩 집단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25 때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올 때 소련도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기권표를 던졌어. 아니 기권표가 아니고 거기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기권한 거나 같지. 그러니까 스탈린이 왜 그랬겠어요? 근데 또 스탈린의 목적도 있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피투성을 만들어 놓고 저는 그 기간에 이 동구권을 다 공산화면 들어갔다는 그 심사인가 봐. 공산화해서 정착시키겠다. 그 심사였으니까. 그 심사였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때 상황 자체가 그랬으니까.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중국하고 이 피투성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거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연평동 포격에도 자극하면 안 된대. 관광객 그 사살에도 안 된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아니 최근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힘 있는 우리가, 잘 사는 우리가 넓은 아령을 갖고 그럼 뭐요? 응석을 받아주란 소리요 뭐요?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입만 벌리면 하는 것들이 또 대북 전문가라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알아야 돼. 북한이 먼저 핵을 시작했고요.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북한이 먼저 핵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북한의 핵을 미군이 방어해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이게 남한에 왔던 거고 김일성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그 천여 개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철수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핵을 완성시켜가지고 남한을 그렇지. 타고 앉으려 그러는 겁니다. 이건 똑바로 명심해야 똑바로 명심해야 되는데 더 바른 북한이 했는데 김일성 족속에 있는데 여기 앉아서 그래도 자극하면 안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거 뭐라고 해? 말도 안 통하는 놈들인데. 그건 간첩이라니까. 그건 간첩으로 그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여야 돼요. 그거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거 이따 음식 만나면. 자층에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정북. 또 핫한 게 하나 있어. 뭐 있어요?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적 액션을 자꾸 과대평가해. 자꾸 과대평가해. 개떼를 몽둥이도 없는 나라인데.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남한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뭐 북한의 군사력을 뭐 싹싹들이 뭐 진짜 뭐 총알이 몇 개고 포탄이 몇 개고 뭐
여기까지 세세하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비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저걸 얕보면 안 된단 말이야. 얕보면 안 되지만은 그게 어떤 한 측에는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게 아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도를 넘어가면 그것도 싫더라고. 그래서 과대평가 공산당 정권은 공산당 정권은 다 부풀려진 정권이단 말이야. 100% 부풀려졌지. 네, 군사력이. 그렇지. 군사력, 경제력, 통계가 엉망진창이지. 네. 투명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에 그 증명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니야? 그거 봐. 네. 야, 이거 과대평가. 근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봐야죠. 네? 그 완성했다고 정확한 수준이지만은 완성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 정확성. 그거는 뭐 모르지. 그거는 아직 미국도 아마 테스트 못했을걸요? 그래도 다 안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건 대비해야 돼.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 이제 저 정평 같은 데서는 북한 모르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김정은이가 어제 그제 무슨 저게 당 제8기 몇 차 전원회에서 당을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걸 제시했다. 이거는 군대 중심의 정치에서 당 중심 정치로 넘어간다는 신호다. 언제 군대 중심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 북한이? 그건 좀 뭐지? 당이지, 당.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인데 군대의 당, 군대의 수령이란 말이 하나도 없거든, 북한은. 이것부터도 이게 다 꼬이다 나니까 북한은 수령과 노동당만 제껴놓으면 북한군은 알아서 없어지는 체제거든. 그렇죠. 성군이라고 할 때는 정치가 아니라 그 돌격대로 세운 거고, 그래서 당위 성군 정치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근데 그 권위 있는 방송들에서 군대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선언한 거나 같다 이런 소리. 이게 다 북한을 모르다 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무슨 대단한 방향 전환이나 있는 것처럼. 아니 핵심은 알 거 아니에요. 북한 군대에 한 20만인가 30만이 되는 군대가 김일성의 가병이에요. 김일성의 가병인 건 알고 있겠지.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분명한 건 김일성의 가병이라는 건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야 돼요. 가병이지. 무인기도 그 김정은이가 보내라 해서 보낸 건 틀림없거든. 그럼 군대 정책이 당이 우선이냐 군대가 우선이냐 딱히 어디 있어?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북한의 군대는 130만이나 되는 군대는 김일성의 가병이라는 건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일성이 가병으로서 김일성의 정치적 무기인 노동당이 그에 맞게 관리하는 군대다. 폭력수단이다. 딱 이렇게 보면 그게 훈쾌한데 이게 자꾸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징조가 좀 많아요. 뭐 대단히 있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자고 가면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 근데 원칙도 없이. 근데 말 자체는 130만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거짓인데요. 내가 보는 견해는 그냥 북한군이 이제 전쟁이 유사시에 일어나면 이 130만이 되는 군대가요, 작전 지휘권을 할 수 있는 그 모리만 딱 제끼면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항복할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김일성에 살아서 배급도 좀 주고, 굶어 죽지 않을 그때죠. 그 작전 지휘권만 우리가 딱 폭삭하게 드러내면, 군대는 총을 다 넣고 투항할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전투 상황, 전쟁 상황에, 전술적 상황에 맞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머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게 북한군이거든. 이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저 푸틴의 군대이기 때문에 생으로 죽고 앉아있잖아. 생으로 죽고 있는 거요. 생으로 죽고 있잖아. 모든 현장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라. 그게 작전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전권을 드러내는 건 곧 잠수작전이거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심심하면 입에 올려야 돼. 그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까불라. 참 우리 잠수 부대 훈련한다.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영원히 우리 그 작전을 폐기 안 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잠수 작전 계속 불러대면 저 김정은이가 쓴 것 같아도 제일 무섭기 때문에 저지랄을 하고 있거든. 모든 걸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을 핵무기가 어떻고 비대칭 전략이 어떻고 자꾸 과대평가하는 것. 그래서 북한을 자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한 측을 파생시키고 무원칙하게 덮어놓고 대화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일각도 창출시키는 이게 다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의 산물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국제 정세 상황을 안 보는 모양이지. 아유, 북한을 보는 시각이 그 지경이면 국제를 어떻게 봐? 여기서 살면서도 북한을 그렇게밖에 못 보면 이런 정치가들이 있어서 구한말 때도 이렇게 망국노가 된 거요. 망국노가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없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보는 정북 김일성 족속을 말이 통하고 계속 설득하면 소통할 수 있는 족속으로 자꾸 보는 거요. 상식 있는 지도자라느니 핵을 없애겠다 했다느니 그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그 본능을 도절할 건데. 그럼 자기 정치적 능력은 높아가나? 파워가? 김정은 따위를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따구 개소리를 하는 거지. 뭐 진짜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따구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다 나면요, 다 좌파 정권이 탄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쭉 지금 문재인 때까지 이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좌파 이 좀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왕성해질 때 있다고 개소리를 계속 한다고요. 그래, 이제 그게 또 식자일각이요. 소위 대북 문제 한다는 그 정상인으로 봐 김정은이를. 그러다 나이가 자꾸만 뭔가 끊임없이 아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지원해주고 계속 미국을 달아다니면서 제대로 설득시키고 하면 김정은이가 정당에는 감흥해서 감동을 느끼고 우리 진정성을 알고 돌아설 것이다. 이거거든 총자는. 문재인의 그 트럼프를 다 속아 넘긴 거야. 내 이 말도 해달라던 게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이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그 정권을 위해서 핵포구 의사가 있다고 미국 가서 미국 가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이 조선 반도의 은인은 그 존 볼튼 그 사람이 우리 조선 반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봤지. 존 볼튼이 우리 한반도를 구한 사람이요. 그렇게 봐도 돼.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아니면 트럼프도 속아서 문재인하고 짝짝꿍해서 지금 남한의 조카 통일된데도 몰라요. 모르지. 무시무시하지. 모두면 찰나용했다가 진짜 다시 어떤 삶이 운명으로 나갔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다른 거 없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체제의 견제에서 보나 국민의 삶의 수준에서 보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보나 북한하고의 관계는 승리하지 못하면 생존도 없다. 이렇게 하고 림해야 되거든. 김일성 족속 저건 악마거든. 사람이 아니거든. 내 그 말을 좀 해야 되겠어. 지구상에 어느 대통령보다 호화스럽고 그렇지. 안락하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 김일성 족속이에요. 지구상에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서나 세계를 우롱하고 속에서라도 그 정권을 영구화하려고 그러지.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북한하고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수 없는. 이거는 김일성 족속을 드러내지 않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든 족속을 드러낸 다음에 대화도 지원도 다 통하게 되지. 이 놈이 어떤 놈이지 합니까?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에 피눈물을 쏟아낸 게 김일성 족속이요. 전시도 한 평화 시기에 300만의 자국민을 굶겨지긴 역적입니다.
딴 유튜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더라고.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 6.25 때 뭐 한강 다리 폭파하고 뭐 대전으로 달아났다고? 근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 군 통수권자고 부시 새벽에 들어다나니까. 그래야 그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전 8시간 전에 철수했어요. 근데 김일성이는 어디론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작전을 하겠고 9월 16일 날 성공했잖아. 근데 유엔군이 인천을 뚝 자르고 발선을 넘지를 않았어요. 왜서 넘지 않았나? 유엔군이기 때문에 38선까지 수복하게끔 명령을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 유엔군을 가서 우리 국군이라도 먼저 가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이거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잘리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벌써 중국 통화까지 달아났던 거야. 맞아요. 일주일 전에. 근데 누가 매국노요? 누가 매국노요? 그것도 외국에 달아났어. 김일성은 통화에. 김일성이 그 가족들, 그다음에 그 유가족들은 다 심양에 다 보내놓고. 그때 김정일이도 거기 가 있었지.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김일성하고 대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이거는 그 간첩이야, 간첩.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우리 각자의 견해라는 걸 분명히 해드립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난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탈북민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 양영유 사장님과 제가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